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쿼드인가 해가지고. 네. 네? 인도, 호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만 빼놓고 일본, 미국 해서 둘러싸고 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영국까지 끌어들이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군 합동 훈련도 네, 하고.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가 네. 하면은 이게 그거를 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볼 때는요. 옛날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을 붕괴를 시킬 때 스타워스라는 그건 나중에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스타워스에 성공에 따라서 맨날 TV는 맨날 터뜨리고 인공위성에서 어쩌고 쏘면 레이저 가지고 터뜨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980년대인데. 네, 그러다가 소련이 군비 경쟁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결국은 경제가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중국 마찬가지.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코든이 그런 것이 군비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대만은 거의 지금 인정한 수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못 견딜 일이죠. 거기다 홍콩도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죠. 네. 지금 홍콩 같은 데가 홍콩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모르겠어요. 홍콩으로 인해 홍콩을 자기네들이 탄압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홍콩이 중국에 있어서는 외환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안정성이 무너지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요.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못해요. 아, 그 문제도 그게 심각하네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서 기술도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차단돼 버려요. 투자 못해요. 미국은 중국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못해요. 미국 쪽에 투자를 못하게 됐군요. 네.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그러면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하기 전에. 근데 스스로 한다고 하면 자유를 줘야죠. 네.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도 문제지만 연구원들에게 창의적인 자유를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 있는 중국 교수들이 좀 많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라고 그러죠. 네. 나는 이제 뉴욕타임스를 계속해서 보고 한국 뉴스도 이제 그런데 미국 교수들을 이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그러죠.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교류했는데 네. 아니 미국 교수가 중국에 있는 교수하고 교류하는 것까지도 지금 규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더 하죠. 더 심하게. 네. 그러니까 이미 FBI에서 중국 학자들이나 이런 중국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대학교 중국 사람 미국 교수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리서치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다고요. 그게 차단되기 시작해요. 중국에서 받아오면 너무 안 돼. 중국에서 너무 무슨 짓 했어, 보고서 써내. 무슨 연구하고 있어. 우리 군사기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에서는, 연구비가 큰 연구비는 다 정부에서 나온다고요. 정부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제일 많이 줘요, 연구비를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자원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 다음에 NIH, 이런 데서 정부가 돈을 많이 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수들이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를 또 중국에다 팔아먹어요. 그 회사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못하게 이제. 그러면 다 차단해버립니다. 작년인가요? 민간연구원으로 위장했던 여성 하나가 사실은 현역 군인인 게 밝혀져가지고 미국
미국에 있는 저 휴스턴 중국 영사관으로 피신을 네, 했다가 네. 결국은 체포되고 네, 네.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저는 아주 네. 그게 네. 상징적인 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기술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서 더 나가려고 그러면은 어딘지 가서 기술을 가져오든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든지 어딘지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창의적으로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자유를 줘야 된다고요. 그럼 자유를 주는 순간 여기는 폭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해서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그 경쟁력도 거의 사라진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그거는 수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수치적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요새 보니까 그 미얀마 네. 미얀마에 가서 중국 공장들이 많잖아요. 노동 집약적인 그러니까 옷 만들고 그런 네. 거 미얀마가 많잖아요. 이거 이미 중국에서도 자기네들도 더 인건비가 싼 데 가서 시작을 했어요.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근데 방글라데시하고 중국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네, 그런 건 인도하고 방글라데시가 친하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이 점점 자기네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 막히고 있어요. 코드가 막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그런 레이버 프랙티스로 네. 인해서 또 막히고 있죠. 반중 감정이 막히고 있죠. 이게 스스로 지금 고립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얀마에서도 막 중국 공장들에 가서 막 불 지르고 부수고 그러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군부 뒤에 중국 정부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맞아요. 옛날에요. 미얀마 국경하고 중국 국경이 붙어 있죠. 네. 옛날에 그 미얀마 그쪽이 거기가 1950년, 60년, 70년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때도 그 장개석 치하에 실질적으로 그 치하에 있었어요.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마약 같은 거 재배하고 그랬거든요. 네, 황금의 삼각주. 네, 거기가 이제 그 옛날에 모마라고 쿤사. 네, 예. 네,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통해서 땅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얀마가 복잡한 나라예요.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인종적으로도 복잡하고, 네, 종교도 복잡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나라인데 지금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데 군사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받쳐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저렇게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중국이 미얀마 정부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월남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자기 인접국으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이 나이키 등 이제 국제적인 그 스포츠용품 회사의 반응이었는데요. 거기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리고 그쪽 노예 노동에 기반한 생산품을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중국에서 뭐 나이키 불매 운동, 나이키 운동화 이렇게 불지르기 등등 굉장히 거센 그 저항 같은 게 좀 보였습니다. 나이키는 사실은 모든 제조를 해외에서 하잖아요. 네. 뭐 딴 데 찾겠죠. 나이키가 딴 데. 나이키가 중국이라는 시장에 굉장히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나이키가 중국에서 물건을 안 팔겠죠. 아쉬운 건 중국이지 나이키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에는 나이키가 좀 아쉽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